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급대가 이 환자를 구해보려고 접촉한 병원은 모두 7곳. 하지만 의사가 없다, 중환자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사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달이 끝나는 오는 목요일 29일까지만 병원에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고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그야말로 법대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런 통보에도 그래서 물러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 직후인 다음 달 3일, 전국 의사들이 모여 총궐기 대회를 연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는데 먼저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7일째인 오늘, 정부는 앞으로 3일의 시한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0,000명을 넘었고 병원을 이탈한 사람도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9일까지 복귀한다면 기존의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기한을 넘긴다면 면허 정지 처분 등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로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번 주가 또 한 차례 고비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의대 졸업생은 잇따라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의료진이 또다시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또 이 과정을 이렇게 밟아서 인력이 쭉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정상적인 수령 과정, 또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시험을 본다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117배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성남 서울공항 인근 감낭 상구 땅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때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던 정책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 비행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33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 대상 지역 중 80% 이상은 군 비행장 주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 비행장을 포함해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남 비행장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 분당구 일대에 걸쳐 있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불립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나온 선심성 개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사실은 지금 개발 여력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이제 군사 보호구역까지 이제 헐어가지고 지금 개발 수요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2018년 이번과 비슷한 338제곱킬로미터, 총선이 있던 2020년엔 3분의 1 수준의 1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측은 전형적인 관건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13년 넘게 방치돼 있던 아파트를 한 시행사가 인수한 뒤에
안전하게 다시 짓고 있다면서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 관련 문건을 살펴보니 안전하다는 홍보와 달리 콘크리트 문제로 아파트 철근이 부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성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13년 넘게 방치됐던 폐 아파트였습니다. 뼈대 다 올라가 있었고 거의 10년 안 하고 있다가 나에서 인수 받다 그래서 이제 일가하고 하는 거지. 그러다 SM그룹 계열사인 태초 ENC가 인수해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보강 공사를 거쳐 정밀 안전 점검에서 5개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을 받고 나서야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B등급이면 당장 중대한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 재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면은 야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세워져 있는 기존 골조만 그대로 보시면 되고 내 외국 다 싹 갈아엎어서. 그런데 전체 등급과는 달리 세부 항목으로 가면 다른 평가가 눈에 띕니다. JTBC가 확보한 안전진단 관련 문건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약화와 탄산화 문제로 C등급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탄산화는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해 철근에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탄산화로 인해 D등급을 받은 표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D등급은 건축물의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안전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게 27mm면은 많이 진행된 거예요. 연수에 비해서. 건물이 노후화가 빨라지겠죠? 한 30년을 써야 되는 새 집인데 벌써 20년 된 집을 쓰게 되는 거니까. 이미 진행된 탄산화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다만 SM그룹 측은 안전점검 최종 결과는 B등급이었다면서 표면 처리를 완료해 콘크리트 안정성을 확보했고 구조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최근 저희는 의정부시 그린벨트 17만 평을 풀어줬더니 공공사업이 아닌 땅 장사를 하고 있는 정황을 심층 취재 고발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땅, 감정가보다 1,000억 원이나 싸게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는데 경쟁 입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정혜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안병용 당시 의정부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해 17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까 우려된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는 특정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그린벨트는 풀렸고 민간합동법인은 싼 값에 이 땅을 수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만 평을 민간업자들에게 분양했는데 3,000평 부지 단 한 곳 빼고 모두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액보다 1,000억 가까이 싼 가격에 넘겼습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게 거의 깜깜이식 과도하게 이익을 넘겨주는 그런 어떤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임 시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계획대로 땅을 가진 주권을 행사한 거를 왜 누가 제3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민간합동법인은 개인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고 관련법상 분양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시청 실무진조차 감정가대로 분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싸게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저 줄 수도 있고. 토지 수용과 각종 인허가를 처리한 의정부시는 448평 주차장 부지만 받았습니다. 부지를 싸게 분양한 만큼 시청목 배당금도 줄었습니다.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